우리가 전파 방법에는 여러분 크게 나누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옮기는 전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 전파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직접 전파라는 말은 매개물이 있다 없다? 얘는 매개물이 없어요. 중간 역할하는 녀석이 없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성병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성병의 특징이라고 말할 때 성병은 매개물이 없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된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파는 매개물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떤 전파라고 했다? 간접 전파라는 말을 썼죠. 간접 전파. 이거는 중간에 매개물이 있어요. 중간 녀석이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이라고 했죠. 그럼 중간에서 모기가 옮긴다는 거지. 간접 전파인 거죠. 그럼 모기가 옮기는가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황열, 댕기열, 말라리아, 일본내염, 사상충, 지카 이런 것 등이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이 되겠죠. 지카 바이러스. 그죠? 모기가 매개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시면 쥐가 매개한다 라고 했죠. 쥐가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럼 쥐가 매개하는 질환에는 어떤 거 있다? 쥐는 여러분 엄청 빠르잖아. 그죠? 샥 하고 도망가잖아요. 사람만 보면. 패스트, 빠르다. 쥐가 매개하는 거 패스트. 그 다음에 발진 들어갈 거예요. 발진열, 발진티푸스, 이거 쥐벼룩, 쥐 매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번 시험에 요행성 출혈열, 이번 시험에 지난번 시험에 요행성 출혈열 이런 거 나왔죠. 요게 바로 뭡니까? 유행성 출혈, 지난번 렙토스피라증 나왔어요. 유행성 출혈열 말고.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은 다른 말로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해서 심장이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질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들쥐, 배설물 대표적인 게 렙토스피라증이라는 거 나온 적이 있었죠. 렙토스피라증, 그리고 또 쯔쯔 가무시증, 요것도 되는데, 쯔쯔 같은 경우는 찐득이, 요런 쯔쯔쯔쯔 찐득기가 좀 더 그 매개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쥐가 매개한다라는 거 눈도장으로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막 외우고 있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옮기는 병원체에 따라서 말해봤을 때 병원체 하면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세균 있었죠.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도 생깁니까? 바이러스 때문에도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세균, 바이러스 말고 약간 원시균인 리케차라는 것도 있어요. 리케차. 그럼 이때 리케차로 인한 질환에는 리케차가 원인이라는 거죠. 리케차가 원인인 거 어떤 거다? 쯔쯔, 발진티푸스, 발진열 이런 거는 리케차 때문이다. 그래서 쯔쯔 가무시증, 발진티푸스, 발진열은 병원체가 누구라고요? 리케차.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리케차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발진 이건 쥐라고 했는데 그거는 쥐가 균은 아니잖아. 쥐가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거고 원인은 어떤 병원체다? 리케차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게 세균 때문인지 이게 바이러스 때문인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세균, 바이러스를 이거는 세균, 이거는 바이러스 따로 외우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바이러스 하나만 알아두자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알아두는 게 훨씬 외우기가 나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빠지는 거가 거의 다 뭐로 넣으면 된다? 세균으로 넣으면 돼요. 리케차는 쯔쯔, 발진 그거밖에 없거든. 쯔쯔, 발진 그거는 리케차. 그 외에는 바이러스 알아두면 나머지는 전부 다 세균으로 넣으면 돼. 그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겁니까? 홍유풍 바이러스 이렇게 외웠죠 우리. 홍유풍 바이러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바이러스, 홍유풍 바이러스, 그 다음에 수두 바이러스, 일본 내염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됐나요? 간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소아마비, 폴리오 같은 말이죠. 소아마비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IV, 이거 뭐더라? 에이즈, 그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거 바이러스. 그 다음 HPV, 이거 뭐더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그거 말한 거예요. 그 원인 HPV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에이즈, 그 다음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요거가 전부 다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자, 홍유풍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일본내염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에이즈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그것도 바이러스, 디프테리아 균, 디프테리아 바이러스 이렇게 아니었거든. 디프테리아 균, 파상풍 균, 결핵 균, 백일의 균, 장티푸스 균, 맞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균인 걸 따로 하지 말고 바이러스 이름을 외울 때 질병 이름에다 끝에 바이러스 이렇게 입에서 달라붙게 착착 감기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성 감염병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리케차는 간단하잖아. 발진 그것만 리케차야. 됐나요? 그러니까 리케차는 구별이 쉬우니까요. 나머지 내가 못 들어본 게 나오면 세균으로 거의 넣어도 맞을 겁니다. 바이러스만 땡실하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모기가 매개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쥐가 매개하는 거 이름 정도만 눈도장 좀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면역할 때 여러분 인공 능동 면역은 항원을 주입한다고 하면서 생균, 사균, 톡소이드 이런 거 넣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때 생균, 사균이라는 말을 했는데 백신 중에서 생균도 있고 사균도 있겠죠. 당연히 예방접종할 때. 그럼 이때 생균을 집어넣는 백신 예방접종은 어떤 겁니까? 이 말이에요. 생균 백신. 그럼 생균 백신은 어떤 거냐 그랬을 때 뭐가 들어간다? MMR 이거 생균입니다. MMR 생균입니다. 그럼 MMR은 3종 세트 뭘 예방하는 거예요? 홍유풍, 그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그죠? 홍유풍 하는 거 바이러스죠. 이거 뭘 집어넣은 거다? 우리 몸에다가 생균을 주사한 거예요. 생균. 그 다음에 BCG 생균입니다. MMR 생균, BCG 생균, 그 다음에 여기 탄저, 광견, 황열, 광견병 이거 예방접종 있죠? 생균입니다. 그 다음에 수두 생균입니다. 그리고 황열 생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뇌염 있죠? 일본 뇌염은 생균도 있고 사균도 있어. 일본 뇌염은 생사가 다 있어. 일본 뇌염 생사.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있죠? 인플루엔자 독감 이것도 생사 다 있어요. 생사. 자, 생균 백신에는 홍유풍, MMR, BCG, 탄저, 광견, 황열, 수두, 그리고 일본 뇌염, 생사, 인플루엔자, 생사 다 있어요. 다 암기하기가 힘들다면 홍유풍, 그 다음에 수두, BCG, 광견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여러분 참고로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막 달달 1번부터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균 백신은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균을 집어넣으니까 좀 세겠지. 그죠? 그럼 잘못하면 어떨 수 있을까? 걸릴 수도 있어. 들어가는 숙주 몸보다 균이 더 세버리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1번부터 쭉 보시면 임신 중이거나 할 때는 하면 안 되죠. 특히 임신 중일 때 여러분 MMR 할 때 풍진 있잖아. 그럼 풍진 바이러스 주사 맞고 나서 바로 임신 중인데 풍진 바이러스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 임신 중일 때 풍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인부가 풍진에 감염되는 거지. 그러면 태아한테 문제 주잖아요. 어떤 문제 줬어요? 선천적으로 풍진에 걸렸을 때 감염되었을 때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선천적으로 백내장, 시력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청력장애, 귀머거리 되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심장기형, 심장질환,
그리고 머리가 작아, 소두증 이런 문제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임신 중일 때 생균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백혈병이라든지 그냥 참고로 보시면 암이라든지 또는 결핵 환자한테 여러분 BCG 또 주사해봐. 결핵 환자가 또 BCG 균까지 들어와봐. 그러면 완전히 확 타겠죠. 안 돼. 앓고 있을 때 또는 생균 접종했는데 아직 얼마 안 됐을 때 또는 7번에 열성 질환이 있을 때 우리 열날 때 예방접종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또 8번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치료제를 주사할 때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예전에 있었던 백신이야. 내가 예전에 어떤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알레르기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는 괜찮거니 하고 다시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균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달달 외우기보다는 뭔가 임신 중일 때는 안 될 거야.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안 될 거야. 예를 든다면 백혈병이 있다든지 암이 있다든지 또는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또는 면역력이 억제되는 치료제,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치료제를 맞고 있다든지 또는 생균 맞은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만 한번 눈도장 찍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간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해보면, 자, 간염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우리는 나누었잖아요. 자, A형 간염을 다른 말로 이름을 뭐라고도 한다? 유행성 간염 또는 전염성 간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유행성 간염의 경로는 뭐 감염 경로는 이런 말하면 유행성 간염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유행성 간염, 전염성 간염 같은 말로 A형 간염이야. 그럼 A형 간염은 콜, A, 장파, 세장이라고 외우면서 우리는 2급 감염병이라는 말 했죠. A형 2급이에요. 그리고 2급 감염병 콜, A, 장파, 세장은 어떤 거다? 수인성 감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감염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헌혈자에게 검사하는 종류에 어떤 검사는 안 들어갔다? B형 간염 검사는 했어. C형 간염 검사도 했어. 그러나 A형 간염 검사는 헌혈자한테 체열할 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댔거든. 왜냐하면 음식이나 물로 옮으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B형 간염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한다? 혈청성 간염이라고도 한다. 그럼 B형 간염, 혈청성 간염은 몇 급 감염병입니까? 3급 감염병이잖아요. 우리 3급 감염병은 BC 카드 만들려고 라고 했죠. BC 카드, B형 간염 3급이었어요. 그리고 이 3급인 혈청성이라고 했으니까 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혈액으로 옮을 수 있어. 또는 정액, 또는 수직감염. 수직감염은 엄마가 급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으면 태아한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수직이잖아요. 혈액으로도 갈 수 있고 성접촉인 정액으로 갈 수도 있고 수직감염도 돼. 그런데 B형 간염은 뭘로는 안 간다? 알아두세요. 침이나 대소변으로는 감염 경로가 아니라는 거. 타액이나 대소변으로는 옮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C형 간염입니다. 자, C형 간염은 몇 급 감염병입니까? BC 카드라고 하면서 제가 3급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얘가요, 예방접종이 없어요. C형 간염은 치료제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에이즈도 예방주사도 없고 치료제도 없잖아. 그래서 C형 간염은 에이즈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유사 에이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제도 예방 백신도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주로 어떻게 옮습니까? 피로 옮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헌혈할 때, 체열할 때 검사해야 될 게 B형 간염, C형 간염 들어갔거든요. 혈액, 주사기, 성접촉 이런 걸로 옮아요. 그런데 C형 간염 같은 경우는요, 이 다른 간염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악화되었을 때 이게 빨리 다른 쪽으로 악화돼. 그래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C형 간염이.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자,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해도 되겠죠. 후천적 면역 결핍증 에이즈입니다. 이거는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이때 바이러스 이름이 뭐였어? HIV 바이러스죠. 그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거인 거죠. HIV. 그럼 이거에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에이즈가 걸립니까? 피를 통해서 옮죠. 그래서 우리가 헌혈자에게 체열할 때 검사해야 되는 피검사 항목에 에이즈가 들어갔었어. 에이즈가. 에이즈 알아보는 혈액 검사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진단할 때 알아보는 검사를 에이즈 진단할 때 엘라이자법, 웨스턴 블럿법이라고 했죠. 에이즈 알아보는 피검사 진단법 테스트 이름이요. 엘라이자법, 참고로 엘라이자법 또는 웨스턴 블럿법 에이즈 진단 테스트 피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알아보겠죠. 그래서 피검 혈액으로도 옮으니까요. 혈액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옮는다? 성접촉으로 옮겠죠. 정액이나 질 분비물.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요.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럼 엄마의 모유로 애기한테 갈 수 있다는 거죠. 에이즈가. 그러면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갔다면 엄마가 뭔데? 뭐이길래 도대체 가는 거예요? 엄마가 에이즈인가 보네. 그럼 엄마가 에이즈라는 말을 좀 어렵게 말해서 HIV 양성모체 같은 말이죠. 시험 문제에서 HIV 음성모체라고 하면 틀렸지. 양성이니까 애기한테 가는 거죠. HIV 양성모체다. 그랬을 때 에이즈가 감염된다. 그 말입니다. 단 조심. B형 감염도 타액이나 대소변으로는 안 갔어요. 에이즈도 마찬가지로요. 악수한다, 손잡는다 이런 걸로는 안 가요. 접촉으로 안 가요. 그런 접촉은 안 가요. 타액 안 가요. 그 다음에 대소변 이런 거 안 가요. 그리고 비말 전파 이런 것도 침방울 이런 것도 아니에요. 침방울도 온니 혈액 그 다음에 성접촉, 그 다음에 엄마의 모유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죠? 에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는 몇 급 감염병이죠? 후천적 면역 결핍증. BC 카드 만들려고 증이 필요하다 그랬죠. 증 나오면 몇 급이었죠? 상급 감염병. 상급 감염병. 그 다음에 수족구입니다. 여러분 수족구는 4급이거든요. 4급 감염병입니다. 그럼 수족구는 바이러스예요. 수족구 바이러스 이름이 참고로 콕사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주로 이거는 어린애들 소아들한테 많아. 6개월에서 5세 사이에. 여러분 자녀분 중에서도 수족구 걸렸던 경험 있는 경우 있었을 거예요. 수족구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로타 바이러스라고 적어놨죠. 자, 로타 바이러스는 주로 신생아 산후조리원 이런 데서 많이 생겨요. 이게 한번 돌면은 다 걸려버려. 주로 모유 수유 중인 아이들도 생기고 신생아 산후조리원에서 호발하는 겁니다. 로타 바이러스입니다. 요거는 어린 애기들한테 주로 생기는 거라면 참고로 노로 바이러스라는 거 들어봤죠? 장염 이렇게 노로 바이러스. 이거는 뭐 어린애들만 아니라 어른도 생겨. 전 연령에서 생기는 게 노로 바이러스. 애기들한테 주로 생기는 장염 바이러스는 로타 바이러스. 그 말입니다. 구별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봐주실 것.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결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결핵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핵은 감염병에도 속하잖아요. 감염병에도 속하는데 따로 떼어놔서 결핵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언급을 할 만큼 결핵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나온 거는 우리가 법규의 내용과 함께 결핵에 대해서 싸그리 다 묶어버려서 법규 내용과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 이 부분을 볼 기회가 많지 않지 않을까? 많지 않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이 공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이제는 얼마 안 남은 이 기간엔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다. 오늘 정리하는 게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 자, 그러면 결핵 환자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결핵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당연히 결핵균이 들어갔으니까 환자겠죠.
환자겠죠. 그리고 균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왔어. 균 검사라는 게 객담 검사. 그래서 균도 들어갔고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온 거죠. 이런 사람을 환자라고 하겠죠.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핵 환자는 모두가 전염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결핵 환자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뭘 먹었을까? 결핵 치료제를 복용하겠지. 그러면 결핵 치료제를 복용한다면 이 환자는 맞지만 그 약을 2주만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진 않거든. 그러니까 결핵 환자는 옮기는 환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옮기지 않는 환자도 있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환자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경우, 그런 사람은 더 콕 집어서 뭐라고 한다? 전염성 결핵 환자라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전염성 결핵 환자는 결핵 환자 안에 포함되니까 균 검사에서도 양성 나오겠지. 똑같이. 그죠? 그런데 어떤 말이 들어갈 거다?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킨다. 이 말 들어갔잖아요. 이 말 들어가면 전염성 결핵 환자예요. 이 말 들어갔는데 의사 환자인가 잠복결핵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다면 말이 안 돼. 되셨나요? 전염시킨다. 이 말 들어가면 전염성 결핵 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복결핵이라는 겁니다. 자, 잠복결핵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결핵균이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이거랑 결핵 의사 환자를 구별하라 그랬죠. 그럼 맨 밑에 걸 먼저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구별하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정리를 잘 해두세요. 맨 밑에 거 먼저 보면요, 의사 환자는 제가 누누이 의심스럽다 그랬죠. 의심스럽다. 그래서 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된 건 맞는데 증상도 다 있고 뭔가가 기침도 하고 목도 아프고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 검사에서 PCR 검사에서 뭐가 나와야 돼? 바이러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양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맞는데 바이러스가 안 나온 거예요. PCR 검사에 최종적으로. 그럼 이상하잖아. 그런 것처럼 결핵의 증상이 다 나타났어요. 결핵에 감염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환자야. 환자라는 말 명시했잖아. 환자라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핵균이 침입을 했다 그랬어. 결핵균이 들어온 거야. 근데 환자인데 그냥 환자가 아니라 의사 환자예요. 그럼 결핵균에 감염은 됐는데 증상 콜록콜록 기침해요. 그리고 가래도 많아요. 미열도 있어요. 기침해요. 증상 나타나요. 엑스레이 찍었는데도 거기서도 뭔가 결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도 거기서도 결핵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핵은 마지막 검사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객담 검사에서까지 나와야 돼. 그게 마지막 최종 검사야. 그런데 결핵균 검사에서 어떻게 나왔다? 양성으로 안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뭐라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거는 전부 다 결핵으로 향하고 있는데, 모든 신호가 결핵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인 객담 검사에서 아직 안 나온 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직 안 나온 거라 그랬어요. 아직 안 나왔고 아마 나올 거야. 근데 지금 현재는 안 나왔어요. 다른 건 다 맞는데 마지막 하나가 안 맞았어. 양성. 소견은 있으나 마지막에 안 나온 거. 이런 거는 이상하잖아요. 아, 이상한데 분명히 맞는데 다 나왔는데 왜 마지막 검사에서 안 나왔지? 의사 환자라고요. 의사 환자. 반면요, 잠복결핵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게 잠복결핵 환자는 결핵 감염된 거 맞아요. 지금 명시했잖아. 감염됐다고. 이거는 의심하지도 마세요. 감염됐어. 의사 환자도 감염된 거 맞아. 결핵도 감염된 거 맞고 잠복결핵도 감염은 됐는데 모든 게 증상이 다 나타났는데 마지막에서 안 나타난 거는 의사 환자라면, 잠복결핵은 모든 거에서 하나도 안 나타나. 다 숨어 있어. 잠복, 숨어 있다. 모든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증상, 객담, 기침, 가래, 호흡곤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엑스레이 찍었는데도 거기서도 결핵 안 나타나요. 조직 검사상에도 안 나타나요. 감염은 됐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검사 한번 해볼까? 최종 검사가 균 검사잖아. 여기에서도 안 나타났어요. 그럼 지금 전부 다 어떤 상태예요? 감염은 됐지만
음성 다 나타났지. 전부 다 숨어 있는 거야. 이런 상태를 잠복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복결핵은 감염이 된 게 맞다면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요, 결핵균 검사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어떤 검사로 할 수 있다? 피검사, 혈액검사,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를 했는데 그냥 외울 건 없고요. 피검사를 해야지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잠복결핵 검사하고 싶어요 하면은 뭐를 검사할 거다? 피검사를 할 거야. 피검사. 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숨어 있어서 피검사를 통해서만 발견이 되는 거는 잠복결핵이에요. 객담 검사에서도 나타난다, 안 나타나거든. 그래서 음성 전부 다 음성이다 이렇게 나오면 잠복결핵 하세요. 그럼 이 사람은 감염이 됐는데 왜 모든 게 안 나타납니까? 하면은 아직은 내 몸이 숙주인 내 몸이 결핵균보다 세서 그래요. 더 강하거든. 그래서 결핵균이 찍소리도 못하고 꼬리 내리고 지그시 밟혀져 있어. 내가 결핵균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꽉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몸에 결핵균이 있는 거는 맞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 결핵균이 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샥 하고 머리를 쳐들고 일어날 수 있겠죠. 증상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람은 결핵 증상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결핵이 감염된 건 맞으니까 결핵약을 먹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잠복결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잠복결핵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잠복결핵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 안 옮길까? 잠복결핵 환자는 옮기지 않아. 왜냐하면 결핵균이 지그시 눌러가지고 기어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꾹 밟혀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일은 못해요.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파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는 않아.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약해진 틈을 타면 증상이 나타나게 만들면 다른 사람한테도 옮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늘 찜찜하지. 내가 내 몸에 결핵균이 있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잠복결핵으로 나온 사람은 결핵 치료제를 복용해서 결핵균을 없애는 게 낫겠죠. 그게 잠복결핵입니다. 두 가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규 내용 조금만 더 언급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감염병 예방계획 기억나요? 감염병 예방계획 한 번만 더. 감염병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은 누가 짰습니까? 이거 몇 년마다 짰습니까? 계획은 무조건 5년마다라 그랬잖아요. 5년마다 누가 짰어요? 다른 기본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독으로 짰지만 감염병에 관한 거는 누가 주체가 됐다? 질병관리청장이 주체가 됐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혼자 하진 않고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어떻게 했다? 협의를 해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짰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감염병 안에 결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핵관리 종합계획이라고 따로 우리나라에서 따로 하나 더 한다고. 왜냐면 결핵은 끝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많이 있으니까 유병률이 높으니까요. 그럼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합니까? 아니요. 감염병 안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했지만 결핵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냥 이거는 너 혼자 짜. 이거는 감염병 큰 틀은 나랑 짰으니까 이거는 너 혼자 짜. 결핵은 감염병 안에 속하니까. 그래서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5년마다 누가 짠다? 질병관리청장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핵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결핵 유병률이 높고 그리고 결핵은요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예방법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BCG 예방접종, 이런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결핵은요 환경위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막 비말 전파하고 공기 전파기 때문에 비말이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 함께 있으면 잘 걸리고 좀
환경위생이 좀 불량하거나 이런 곳에서 많이 생기니까 이런 거를 관리를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핵 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폐결핵입니다. 자, 폐결핵은 여러분 몇 급 감염병이에요? 성한결 해서 결핵은 몇 급? 상급 감염병이라고 했죠. 결핵은 상급입니다. 그러면 결핵은 전파 방법이 어떤 겁니까? 그랬을 때 가장 흔한 전파가 비말 전파죠. 비말이라는 게 침방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체가 탈출하고 병원체가 전파하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병원체의 통로가 어떤 겁니까? 호흡기계거든요. 그래서 비말 전파가 폐결핵은 가장 흔해요. 침방울 없는 거죠. 그럼 침방울이 안 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가 안 되고 우리가 막으려면 마스크를 끼는 거죠. 그럼 이때 마스크는 결핵 알아두세요. 헤파 그리고 또 N95 마스크. 헤파 그리고 N95 마스크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를 끼는 거. 우리가 또 환경보건할 때 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는 뭐였죠? 방진 마스크.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마스크는 뭐였어요? 방독 마스크. 결핵, 비말 전파 막는 마스크는 헤파 N95 마스크.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결핵은 누가 잘 걸립니까? 감수성이 높은 환자. 감수성이 높다는 말은 잘 걸린다 그 소리라 그랬죠. 그럼 잘 걸리는 경우는 결핵은 어린애들이 잘 걸려. 그래서 6세 미만의 소아 잘 걸려요. 그리고 또 노인도 잘 걸려요. 노인도. 그리고 또 청소년도 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고 나이가 많고 중간에 청소년 다 잘 걸려. 그 연령층이 굉장히 많죠. 포진되는 연령층이 잘 걸릴 수 있는 연령층이. 그리고 또 누구도 잘 걸리냐면 영양결핍자. 그래서 사실은 이 결핵은 예전에는 후진국병이라고 했거든요. 좀 못 살 때, 어려울 때, 영양 상태 안 좋을 때 잘 생기니까 영양결핍자.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질병은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 잘 생기잖아요. 모든 질병이 꼭 결핵뿐 아니라.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약이 부신피질 호르몬이라 그랬어.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을 장기 투여자 이런 사람 잘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또 에이즈 환자도 잘 생깁니다. 왜? 에이즈 이름을 풀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라고 했잖아요.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당연히 폐결핵도 잘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만성질환을 가진 자 잘 생겨요. 당뇨병 환자 이런 사람도 잘 생겨요. 그 다음에 흡연자 폐하고 관련 있잖아요. 잘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감수성이 높다. 잘 걸린다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폐결핵은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표시 안 해도 될 만큼 그냥 싸그리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에 그러면 결핵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증상이 처음부터 열이 심하게 나진 않아요. 처음에는 초저녁만 되면 약간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미열이 나요. 그래서 요 베개를 베고 자면은요 베개가 흠뻑 젖을 만큼 나중에 땀이 나요. 그래서 미열이 초저녁에는 있어. 한 37점 몇 도 기분 나쁜 정도의 열, 그런 열이 있다가 나중에 열이 심해지겠지. 그리고 결핵은요 소모성 질환이라 가지고요 체중이 샥샥샥샥 빠져요. 결핵은 빠져요. 결핵 걸렸는데 살쪘던데 그 사람 결핵 안 걸렸으면 더 쪘어. 결핵 걸려서 그만큼 빠진 거야. 체중이 빠져요. 그 다음에 식욕 없어요. 식욕 없어요. 그 다음에 기침하고 흉통 있고 객담 있고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러면 결핵 같은 경우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항결핵제 복용하겠죠. 항결핵제는 결핵치료제 언제? 식전에 복용하겠습니다. 식전에 복용하겠습니다. 식전에. 그리고 이 약은 2주만 복용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전염성 결핵 환자 이름에서 지워도 돼. 전염성은 없어. 감염력은 소실됩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는 못 먹어서 생기는 거랬죠. 영양결핍. 그러니까 탄단지 다 주세요. 지방도 다 주는 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지방도 많이 줘요. 지방도 주고 단백질도 많이 주고 탄수화물 살 빠진다 그랬죠. 탄수화물도 많이 주고 비타민도 많이 주고 다 고고고야.
고고고고 다 들어가는 거는 치료에서 결핵입니다. 됐나요? 지방 많이 줘요. 우리가 지방 많이 주는 거 어떤 거 있었어? 지방 많이 주는 거 결핵일 때도 지방 많이 주죠. 그 다음에 위절제술하고 났을 때 생기는 합병증이 뭐였습니까? 급소, 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그죠? 덤핑 신드롬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 음식이 금기가 아니라면 많이 줘라 라는 말 했거든요. 지방 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결핵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테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투베르쿨린 테스트라고 했죠. 반응검사, 투베르쿨린 테스트. 이 반응검사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사 방법이 기본간호에서 피내 주사라고 했죠. 투베르쿨린 테스트 알아보는 거 무슨 주사 방법으로 한다? 투여 방법은 피내 주사. 그래서 우리가 피내 주사라고 하면 얇게 포를 뜨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알레르기 무슨 감인 반응 또는 질병을 진단할 때, 그래서 디프테리아 알아보는 쉬크 테스트, 성홍열을 알아보는 딕 테스트, 결핵을 알아보는 투베르쿨린 테스트, 이런 거 전부 다 피내 주사로 한다 그랬어. 그리고 결핵 하면은 또 피내 주사에 뭐가 또 올라야 돼요? BCG 또 오르잖아. BCG 예방접종. 다른 예방접종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 주사가 대부분인데 BCG 접종은 어떤 거 한다? 피내 주사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내 주사 하는 거는 요 사례에 속한다 경우다.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입니다. 그때 볼록하게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온다 그랬죠. 그때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온 사이즈를 둘레를 지름을 재어봤을 때 10mm 이상이야. 그럼 뭐라고요? 양성입니다 라고 했죠. 그럼 이때 너무 중요하죠. 이때 양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슨 말이다? 당신은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이 말이랬죠. 노출된 경험이 있다 하면 양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mm 이하야 이 말은 뭐랬어요? 음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결핵균에 노출 경험이 있다 없다 라고 했었어요. 노출된 경험이 없다, 음성입니다 그 말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전혀 한 번도 결핵에 노출된 적이 없으니까 걸릴 수도 있는 거가 되겠죠.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결핵에 감염이 되었어요. 여러분 결핵에 감염이 되었다면 투베르쿨린 반응검사에서 뭐로 나와야 될까? 양성으로 나와야 되겠죠? 원래는. 그런데 감염이 되었는데도 음성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외우지는 말고 눈도장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를 달다 외울 건 없습니다. 그러면 감염이 됐는데 왜 음성입니까? 너무 초반이라서요. 너무 아직은 초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감염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마디로 초반일 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고요. 또는요 면역 반응을 눌러버리는 약이 있어. 그게 바로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이잖아요. 이거를 사용하고 있으면요 결핵 바이러스가 아니라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했을 때 그 반응이 못 나타나게 눌러버려. 그래서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심하게 영양실조일 때, 그럴 때도 면역 반응을 콩 못 나오게 이물질이 들어왔는데도 못 알아채게 꽉 눌러버려서 양성으로 안 나오고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열이 엄청나게 심하면 투베르쿨린 반응이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요 이때 심한 열이라면은 이 사람 몸에 균이 있지. 이 사람 몸에 균이 있는데 또 균 검사를 했어. 그러나 누가 더 세다?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균이 더 세기 때문에 반응 못 나타나게 눌러버렸어. 그래서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러면 결핵에 음성으로 나온 자한테는, 투베르쿨린 반응 음성자한테는 우리가 뭐를 합니까? BCG 접종을 하겠죠. 우리가 결핵 반응 검사에서 음성자에 대한 처치는 뭐를 합니까? BCG 예방접종을 한다는 거. 그럼 이때 BCG 예방접종은 BCG가 뭔데요? 생균, 사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생균이라 그랬어.
생균. 그래서 아까 생균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유풍 생균, 수두 생균, 광견병 생균, BCG 생균이라고 했잖아요. 일본내염 생사, 인플루엔자 생사라고 했잖아요. BCG는 생균이에요. 그럼 이 BCG 접종은 어디다 한다? 좌측 상박 팔 윗부분에 삼각근 중앙 부분에다가 0.1cc 어떤 방법으로 피내 주사로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BCG 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얻게 하는 거는 아까 무슨 면역이었습니까? 주사했고 그 다음에 균을 넣었고 인공 능동 면역인 거죠. 그러면 BCG 접종을 했을 때 예방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 원인은 뭡니까? 한다는 거는 요것도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내 주사는 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깊이 했다든지 또는 접종하는 부위가 지저분했다든지 또는요 투베르쿨린 반응 양성자로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접종한 거예요. 그럼 투베르쿨린 양성자라는 말은 뭐야?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잖아. 그런데 또 지금 BCG 접종했으니까 확 뒤집어지겠지. 지금 몸 안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서 결핵균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또 결핵균을 생균을 넣었으니까 뒤집어지겠죠. 이런 경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아셔야 되겠죠. 결핵 검진 순서. 자, 이론적인 검진 순서에 FM대로 했을 때 그럼 FM대로 했을 때 처음에는 뭐를 합니까?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하겠죠. 그죠? 그럼 이때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는 어떤 시약을 하는 겁니까? 결핵 진단하는 테스트 시약 뭐예요? PPD 용액을 하겠죠. 그럼 이 PPD 용액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2에서 5도 냉암소에 보관해요. 그럼 PPD 용액을 얼마를 쓸 겁니까? 0.1cc를 하겠죠. 0.1cc를 주사 방법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어떤 방법으로 피내 주사로 할 겁니다. 그래서 목이 물린 것처럼 똥긋하게 올라오게 하면 언제 뒤에 결과를 볼 거다? 언제 뒤에 48에서 72시간 후에 뭐를 보겠다? 땡글땡글한 거 경결의 크기를 체크하겠습니다. 그죠? 경결의 크기를 체크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10mm 이상이야 하면은 당신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입니다. 노출된 경험이 있다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럼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말은 과거에 걸려서 노출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이때 현재 걸려 있는 건지 과거에 알았던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슨 검사가 이루어질까?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양성으로 나왔을 때, 음성으로 나왔을 때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럼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엑스선 촬영을 혹시나 문제에서 간접 촬영, 직접 촬영이라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부터 한다? 간접 촬영. 간촬이라고 적은 거는 간접 촬영 그 말입니다. 그럼 간접 촬영을 직접 촬영보다 먼저 하는 이유는요. 많이 할 수 있고 싸거든. 그래서 집단 검진할 때 쓰는 방법이 간접 촬영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거기에 소견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조금 비싼 거 직접 촬영을 하겠습니다. 됐나요? 하고 그럼 여기에서도 했는데 뭔가 아리까리해. 그럼 마지막 항상 결핵은 아까 의사 환자 감염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객담 검사에서 나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마지막은 어떤 검사다? 객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객담 검사는 할 때 언제예요? 이른 아침에 첫 기침을 통해서 하죠. 그리고 이때 객담을 받을 때는 침은 가래가 아니다 라는 말을 환자한테 말해주라 그랬죠. 그리고 가래를 받을 때는 심호흡하고 기침해서 폐로부터 나오는 가래를 채취하라 라고 했어요. 침만 택 뱉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고 가글을 하고 클로르헥시딘 같은 걸로 가글을 하고 객담을 받는다. 틀렸다 그랬죠. 그대로 이른 아침에 첫 기침에서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의사 오더가 객담 배양 검사가 났어요. 그럼 객담 배양 검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래통에 그냥 태 받는 게 아니라 모균적인 용기에 어떻게 석션, 흡인, 그죠? 배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균적으로 받아야 된댔죠. 소변 배양, 소변줄 꽂아서 받아야 되고 객담 배양, 입으로 뱉으면 안 돼. 다른 잡단균도 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객담 배양은 석션 해서 가래를 뽑아서 모균 용기에 담아서 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객담. 그 다음에 이때 10번 전파 예방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럼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자, 객담 환자가 뱉은 휴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태우는 거야. 소각이 가장 좋아. 그래서 그 종이 사이로 균이 공기 중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소각이 가장 좋아. 그 다음에 또는요, 모든 걸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태울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가 썼던 가구라든지, 가구 뭐 맨날 다 태워.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썼던 이불, 침구류, 그죠? 또는 서적, 책 종류, 그리고 그 환자가 입었던 옷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다 태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일광소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일광소독은 자외선, 적외선, 균을 죽이는 거니까 자살, 자외선, 살균 작용. 맞죠? 일광소독해. 그리고 아까 밀폐된 공간일 때 잘생긴다 했으니까 환자방을 어떻게 할까? 자주자주 환기시켜야 돼. 환자방을 환기시켜야 돼. 자, 여러분. 그냥 문제에서 잘 들어요. 문제에서 결핵 환자 방에 결핵의 전파를 막겠다 이런 말하면 환자방 자꾸 열어주고 환기시켜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활동성 결핵이란 말이 붙을 거야. 여러분 헷갈리게 안 해. 활동성 결핵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말인데요? 활동성 결핵은 결핵균이 막 살아서 풀풀 날린다는 거죠. 막 살아있다는 거야. 옮긴다는 거죠. 그럼 활동성 결핵일 때는 문을 열면 돼, 안 돼? 문을 열면 안 돼. 그래서 활동성 결핵은 병실 문을 연다, 창문을 연다 이런 말이 나오면 X예요. 문을 열지 않아요. 문을 열지 않아요. 그죠? 활동성 결핵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있고 전염성이다 이 말이 있으면 문을 안 열어. 근데 그 말 없이 결핵의 전파 예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문을 열어, 환기시켜 이 말이에요. 그럼 활동성 결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균이 펄펄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그 병실 안에 있는 균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말고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당겨야 되겠죠. 못 빠져나가게 잡아당겨서 붙들어둬야 되겠죠. 그런 병실을 뭐라고 합니까? 음압병실이라고 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활동성 결핵 환자는 어디? 음압병실에다 둔다 하는 거죠. 음압병실에 둔다. 중요합니다. 정리 잘 하세요. 헷갈리지 마시고요.